일단은요, 그 문재인 대통령 평산 책방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아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게 난동인 줄 그냥 뭐 이렇게 어그로 끄는 건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나온 보도하고 입장문 이런 거 보니까 20대 남성이 문재인 평산 책방에 가서 8분 동안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을 해갖고요. 팔이 부러지고요. 척추가 골절되고 뭐 이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가갖고 처음에 이제 그 문 닫을 시간 됐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왔다 갔냐? 이재명 대표가 왔다 간 일요일 날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 하면서 그 B 씨의 스마트폰을 낚아채가지고 일단 두동강 내버리고 무차별 폭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저 이재명 대표 테러 당했던 김진성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그 거주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경호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폭행을 할 수가 있었는지 전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그냥 8분 동안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도 그렇고 언론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악마화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극우 채널만 보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트리거가 돼서 갑자기 뭐 그 사람 공격해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악마화를 하는 거, 사실 팩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쁘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좀 섬찟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촛불 집회 가면 좀 두렵거든요. 누가 와서 칼로 찌를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시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되고 집회 결사유죄도 존중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보도로는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정신병력 경력이 있다. 아유 또 뭐 거기서 이제 감형해 주려는 시도인가요? 아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집회를 그동안 계속 나갔으니까 그 보수진보 연합 집회 한번 간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저는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 밀려가지고 어디 낭떠러지 그 무슨 난간에 떨어질 뻔도 한 적이 있어요. 계속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잡고 제가 이제 버텨가지고 다행히 안 떨어졌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언제든 누구한테 발생할 수 있다. 이 정권 하에서는 너무 두렵습니다. 네.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선거법 재판, 오늘은 대장동 재판 이렇게 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주지 안 하는 날 또는 주지한 날 잡히면은 최고위원회를 좀 일찍 하는 방식으로 와 진짜 법정 연금이란 말이 딱 맞죠. 법원에다 가둬놓는 거야. 근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대선 토론 나왔을 때 장면이에요. 자,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한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고 해서 누명을 쓴 겁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전과 사범이라 그래갖고 검사 사칭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때 KBS PD가 지금 최철호라는 사람, 윤석열이 지금 방심이 밑에 저 장자리 하나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재판을 받게 돼요.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별 판결을 해가지고 검사 사칭권 대법원까지 전부 무죄 났던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살아 돌아옴으로써 사실 그 다음에 대선 주자로서의 시작점이 돼버린 맞아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나왔던 건 있잖아요. 저 건 때문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치생명 끝났네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가 되면서 완전히 털고 돌아왔는데 저 검사 사칭이라고 하는 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동 등 관련해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될 때쯤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되는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는 게 등장을 해요. 검사 사칭 관련한 위증, 교사 이걸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엊그저께 재판 받았던 거는 사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인데 이 사건 여기서 지금 저 관련한 증인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민면 관련한 대표 변호사를 할 때 당시에 성남시장이 김병량 씨였어요. 네. 그 김병량 씨가 파크뷰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비리가 생겼던 거예요. 요거를 KBS 최철호 PD랑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최철호 PD가
이걸 물어보는 과정에 자기가 검사라고 사칭을 해서 물어보게 되는 과정에 옆에 이재명 대표가 있어가지고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거지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한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무죄가 났어.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저 재판을 받을 때 그 김병량의 비서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테러범하고 똑같습니다. 김진성. 이 사람한테 했다는 말을 위증 교사라고 했고 걸었단 말이죠. 근데 어제 재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검찰은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저 TV조선 출신 박정훈이가 발췌해가지고 악의적으로 맞아요. 선동했던 그 사건이에요. 근데 검찰이 발췌한 것만 들어줘. 그러니까 어제는 재판장이 다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재판장 할게요. 녹음 파일을 지금 부분 제시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10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30분입니다. 쭉 틀어주세요. 녹음 파일이 4개라고 하는데 쭉 틀어주시고 소리 키워주세요. 잠시 준비하는 동안 10분 쉬었다 할까요? 자, 4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왜냐하면 저런 거는 맥락을 들어봐야 되거든. 맞아요. 근데 검찰이 이런 짓을 많이 했죠. 그 녹음 짜집기. 파일도 그렇고 뭐 서류 제출할 때도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제출을 하거나 심지어 위조한 적도 있었죠. 거의 조작 검찰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 최초로가 KBS 국장이 김병량을 만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사람이 됐지만 최초로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최초로 당시 KBS PT 증언도 이런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고발자가 소를 취하면서 정상이 참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 담당 국장 KBS 당시에 시장을 만났고 시장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박정훈이가 악의적으로 왜곡된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을 바로잡습니다 했던 저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김진성이라고 하는 전 성남시장 김병량의 비서인 사람은 저 녹취록 자체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랑. 네. 근데 막 그때 짜집기로는 막 마치 시킨 것처럼 이렇게 막 포장해가지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뭐 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진실을 말해달라. 어떻게 그게 위증교사예요? 그렇죠. 나한테 유리하게 말해달라가 아닌데 그때 상황을 알면 좀 잘 진실 얘기해 주세요 이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기억을 좀 되살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 봐주시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절박하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죄가 나왔어. 근데 그게 김진성이라고 하는 전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를 위증 교사를 했다고 요거를 다시 죄를 만들었고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온 거죠. 공소장 조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정훈이 누구한테 그 녹음 파일을 받아서 공개를 했겠습니까? 검찰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박정훈이 폭로한 거랑 검찰이 그 낸 거랑. 재판에서 튼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조작 사건입니다. 이런 게 너무 익숙하게 맨날 아무렇지도 않아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검사들은 지금 검찰청을 없애는데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윤석열은 한번 볼게요. 윤석열이 지금 국회 개원식에도 안 왔죠. 국회가 나를 모욕할까 봐 겁나서. 생파하시느라 안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부권 행사의 법안이 총 21건. 훌륭하십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약간 무슨 게임할 때 막 마우스 누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안 외우세요. 21건을 거부권 행사했고요.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국회 패싱에서 임명 강행한 게 또 29명입니다. 합치면 딱 50건입니다. 윤석열이 2년 반도 안 돼서 50건 국회를 모욕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대통령은 삼권 분립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고요. 이 거부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하나도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민주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 이런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덕수는 그만둔다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임명 못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부결시킬까 봐. 그러면 노동부 장관 정도 되면
그 이전 노동부 장관은 그래도 노동계에 활동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로부터 배신자는 소리 엄청나게 들었어. 근데 이제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을 해. 환경부 장관이요. 최근에 임명된 사람 기재부 출신인데 환경 관련한 예산 깎은 사람이고요. 자기 지역 총선 출마에서는 케이블카 공약한 사람이야. 환경 파괴 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뭔가를 임명하는데 인권위원장은 소수자 혐오를 막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인권위원장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저거는 뭐 당연한 분석이겠지만 극우 지지층한테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인 거잖아요. 적어도 국무회의 때 싸우고 토론하는 일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 한 목소리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목사님 뭐 되셔도 충분하신 분이 지금 구국 개신교를 대표해서 인권위원장 들어가가지고 저기 무슨 뭐 소수자들 혐오 엄청나게 해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수자 행사 같은 거 막 여기 무슨 이제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저 인권위원회로 그러면 다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요 김용현이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국회에 안 나왔어요. 대정부 질문하면 장관들 딱 앉아야 되잖아요. 네. 아예 안 나와버려요. 네, 무슨 AI 뭐 하러 간다고 했죠.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위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아래에서도 이렇게 국회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라는 게 다 그 인식이 다 내려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국무총리 한덕수 후임으로 정광훈 어떠냐. 아, 딱 어울리는 인사이긴 진짜 하네요. 진짜 그런 얘기 나와요.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 근데 윤석열이 하는 짓 보면 못할 것도 없어. 근데 당연히 국회에서 부결이니까 내밀지는 못하는 거죠. 올려는 보십시오 한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는 지금 현 상태가 답보 상태라 답답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중도나 보수의 마음인데 중도는 우리보다 더 윤석열 지지율이 안 좋습니다. 네. 보수에 있는 분들이 하나 둘씩 지지 처리하는 건 결국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일이죠. 최소한 이자는 내가 절대 지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실로. 네. 새날 방송에 가끔씩 댓글에 나와요. 나 윤석열 찍었었다고. 근데 어찌어쩌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고 새날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윤석열 지지 처리했다는 분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방송에서 보수 패널 분들이 나와서는 윤석열 정권 어쨌든 엄호하고 뭔가 쉴드를 치지만은 뒤에 가서 대기실 가면요 딴소리 합니다. 네, 이미 그렇게 벽 바뀌었어요. 심지어 김건희 씨는 이혼 당하거나 감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질이 있어. 여러 질이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은 잘하는데 김건희가 나빠하는 보수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야 우리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뭔 잘못이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야 정치 잘한다고 해. 왜 그런 사람들이 칼 들고 이재명 대표 찌르는 겁니다. 실제 그런 거라니까요. 자기 삶의 질은 피폐해졌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최근에 윤석열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지지율 아닐까요? 그렇죠. 23%로 뭘 합니까? 그냥 저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말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여론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막대기를 앉혀놔도 찍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우리 국가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40대들 인구도 제일 많죠. 40대에서는 한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냥 탄핵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왔지만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체를 보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가 되는 게 뭐 저는 지지율은 신경 안 씁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갤럽 여론조사는 계속 주시를 할 거다. 지금 이번 주에 여론조사 꽃에 전화 면접을 보면 저거랑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죠. 24, 23 이런 정도인데 추석 지났을 때가 되게 궁금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 좀 드신 어르신들이 응급실이 안 돼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분위기. 야 김영감이 이번 추석에 응급실 못 가가지고 그냥 죽었디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 추석 때 가족들 모이면 자녀들이 대부분이 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영향도 분명히 받을 거고요. 그 지지율이 우리 생각만큼 안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의 윤자만 들어도 너무 싫으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그냥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사인 신뢰도 조사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명박 때부터 했던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헤드라인 이거잖아요. 심리적 탄핵 상태. 와, 심리적 탄핵 상태.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도 뭐 민주당이 탄핵을 뭐 발의하면 굳이 반대할 생각 없다 이 분위기라는 거야. 자, 여러분 신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습니다. 뭐 박근혜 이명박 할 것이 제일 낮아요. 윤석열이 지금 정부 신뢰도가. 그냥 매년 제일 낮네요. 음. 그 어떤 정보보다.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윤석열 쉴드 치는 보수 세력도 없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서 경호처장은 누구를 시킬 거냐 했는데 처음에는 충암고 출신 경찰 출신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엄령 들킨 것 같네 하니까 다른 사람이 경호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박근혜 정부 때. 보세요. 네. 자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정진석 뒤에 저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네. 뭐 생김새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예. 이 사람이 저 새누리당으로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박종준 위기의 공주 확 바꾸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공주하면 공주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 5선을 하셨던 정진석이 윤석열 충암고 후배가 아니라 정진석이 고향 사람으로 딱 박은 거예요. 계엄령 들켰다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경호처장까지 왜냐하면 경호처가 군과 경찰 등을 어떤 상황에는 지휘하게 돼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 초반에 그렇게 해놨죠. 네. 예. 경호처장을 지금 정진석 후배로 딱 꽂아 놓은 거죠. 공주 출신으로 꽂아 놓은. 이 친구가 공주 사대부고 출신입니다. 네. 경찰대 2기. 그러다가 지금 정진석 잘 만나가지고 자 경호처장까지 되는 벼락 출세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 모시고 인터뷰할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네.